현재 시각 2월 4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날씨가 오늘 엄청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먼저 오늘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 다음에 전체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조금 더 힘내서 할게요. 비트코인 뉴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저께 낮에 조금 아침부터 많이 흘러내렸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 30% 정도 빠졌다가 지금 다 올라온 상황인데, 협상과 본색을 드러낸 트럼프, 그다음 캐나다, 멕시코 관세 30일 유예, 이렇게 제목이 달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그 펜타닐이 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펜타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거 아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가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국을 때리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기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그냥 미친 듯이 때리고 보복 관세에 그래서 경제가 좀 출렁출렁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때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반응을 보고, 상대국의 반응을 보고, 그럼 유예해줄게, 너네 반응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쥐락펴락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엄청나게 흘러내렸었죠. 근데 또다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죠. 근데 사임한다고 말을 했어요. 9년 동안 재임하던 사람인데, 다음 후임자가 정해지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계속 버티다가, 너 그러면 너 미국의 51번째 주로 너 내가 그냥 편입해버릴 거야 하니까 이제 좀 쫄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 25% 부과 방침을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은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1만 명을 그 국경 지역에 이제 배치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거기서 마약이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교죠. 화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 펜타닐이 그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반입된다, 이렇게 트럼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실제로 확인된 것도 몇 건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걸 그냥 음모론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그런 걸로 부정선거 이런 것도 트럼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걸 묶어가지고 지금 최종적인 겨냥은 중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만 한 상태고, 실제 이제 시행은 아직 안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어떤 반응을 할지 협상을 또 해봐야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지금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한 요 뉴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긴 꼬리 달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시황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올 때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섭고,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캔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아 올렸네, 종가 마감했네, 이렇게 했지만 내려올 때는 추가 매수하기가 참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떨어질 때는 저도 못 사요. 근데 저도 못 사는데 여기 터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아 올리는 거 보면서 1시간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리플도 마찬가지였죠. 리플도 제가 어저께 캔들 모양이 좋네요 하면서 일봉 지지 매물대 여기 두껍게 있다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만약에 이게 시장 구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누르고 떨어지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전 고점 매물대죠. 이걸 좀 연장을 해야겠네요. 이전 고점 매물대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리플은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2.5K가 이제 피보나치상 아주 중요한 매물대였는데요. 여기를 하방으로 돌파하고 아래쪽 여기 페어밸류 갭이 있었죠. 여기도 하방으로 돌파, 종가 마감을 했죠. 종가 마감을 해야 하방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내려가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셔라. 비트코인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분할 매수로 계속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쌀 때 할인할 때 좀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말 하는 거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 중이겠죠. 예. 근데 저도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댓글에 야씨 네가 언제 사라 그랬냐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지난주 영상이나 이런 것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제 아침 시황도 잘 찾아보시면 제가 내려올 때 좀 분할로 계속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꼬리가 현재 긴 형태, 윗꼬리 약간 있긴 했지만 102.5K 정확하게 여기 맞았죠? 맞았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맞고 지금 갭 안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면 갭을 여기서 다 채웠죠. 그리고 하방으로 뚫렸죠. 그럼 이 갭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지우고 보셔도 되는데 뭐 좀 저기 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남겨 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일단 이 갭을 위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102.5K 여기가 102.5K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다시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고점 매물대 여기 106.1K, 108.4K 여기 도전하겠죠? 예, 하고 뭐 저항 한번 살짝 맞고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이런 흐름 만약에 상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흐름이고 만약에 이게 마켓 스트럭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깨졌네 그러면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밑에 강력한 여기 빨간색 지지 매물대 있죠. 일봉상 여기까지 계속 분할 매수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 현재는 이제 RSI가 50선 위로 넘어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눌림이 오고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뉴스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5K를 돌파를 하고 누르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돌파에서는 잘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돌파 말고 돌파했다가 만약에 눌림이 안 오면 그 다음에 1시간 차트나 이렇게 좀 쪼개서 들어가 가지고 돌파 나온 시점부터 들어가서 다시 1시간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봉 캔들이 아무리 위로 이제 올라탄다고 해도 올라탔다가 눌렀다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침에 리플 이런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채널에 여기 더보기란이나 여기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는 네이버 폼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뭐 무료 강의나 전자책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현물 선물 다 대응을 하죠. 어저께 선물로 숏으로 엄청나게 수익 많이 봤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본인 관점이랑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유 종목 가지고 계신 것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아침에는 비트코인, 리플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뭐 에이다나 그다음에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리플이랑 요번에 같이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드리죠. 그래서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하시고 본인 전화번호 남기셔가지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텔레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설치하셔가지고 담당자 배정 받으시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온도파이낸스 현물 타점 그 떨어지는 장에서도 저희가 목표가 달성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 교육 영상 캡처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2,700분이 넘었어요. 현재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같이 의견 나누시면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 도미넌스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 어저께 제가 여기 추세선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어저께 낮에 계속 막 일봉이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여서 야 이거 좀 더 떨어질래나 했는데 이제 쭉 말아 내렸죠. 윗꼬리 길게 달면서. 그래서 종가는 이 추세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4.36%도 하방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다음 지지 라인은 4.10%입니다. 여기를 지지받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은 3.98, 3.83이니까 요 순서대로 보시고요. 요 비트랑 반대 방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아니 테더가 이게 떨어지는데 비트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트가 올라가는데 왜 테더도 올라가냐? 테더 가격이랑 도미넌스랑은 다른 겁니다. 예, USDT랑 USDT.D예요. 이거는 도미넌스. 도미넌스는 이제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테더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차트를 좀 보다가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분모가 되고 이제 다른 코인들이 분자가 되는데 이걸 나눠 봤어요. 근데 요 차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행 채널로 이렇게 그려지고 2017년도 2월달, 그러니까 반감기 8년 전이죠. 네, 8년 전에, 그 다음에 4년 전에 거의 동일한 지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아래 꼬리 지금 말아 올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좀 상승이 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물론 가정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라인에 또 정확하게 도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패턴은 반복이 되고 트레이딩에서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차트를 보면서 지금 비슷한 지점에 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매수로 계속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이 좀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다 했고 여기가 일봉 지지 매물대였는데 지금 저항받았어요. 아래로 돌파한 다음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캔들 모양은 아주 좋죠. 네, 도지형 캔들이긴 하지만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망치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 보면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냥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지지 매물대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청산맥 가보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아래쪽에 대기 물량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달러 수요를 일으켜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게 할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어떤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홍콩 있잖아요. 홍콩 그 금융 허브,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독립적인 어떤 그런 나라 형태를 띠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 중국화가 되긴 했죠.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도화시키고 야 개인들도 사 이러면은 아마 그때는 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뭐 브릭스라든가 어떤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봐도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급 준비금, 그다음에 전략 자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친가상화폐 정책을 쓰는 관료들이 전부 다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고, 그리고 중국은 그 돈 버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 많죠. 중국에 뭐 1%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한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가진 사람들의 인구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이제 밖으로 빼내는, 유출시키는 돈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비트코인 이런 걸로 빼겠죠. 예,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테더 자체도 USDT라는 그 달러랑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 테더사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에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움직임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다. 요즘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타겟책을 그러니까 강구하고 그걸 펼쳐 나갈 건데,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내려올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이건 하느님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떨어질 때 중요한 일반 그 차트에서 보실 때 중요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들 이런 거 보시면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물만 하지 마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지는 장에서는 물론 단타긴 하지만 저는 선물도 같이 병행을 하죠. 선물은 저희는 데이 트레이딩 개념이라 그래서 그날 매매를 끝냅니다. 뭐 길게 끌고 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물도 같이 모아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략을 투트랙으로 쓰면서 가져가시면은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